안녕하세요. 주문특강 1회차고 주문특강은 주문을 기본 강의하고 다르게 비교법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주문특강부터는 그 주문이 만들어진 배경은 말씀 안 드릴 거고 겉을 외우는 방식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어디를 OX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지 그 포인트들을 잡아 드릴 거니까 강의 스타일이 기본 강의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아니라 암기식이다. 그렇게 목적을 접근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총 파트 1부터 파트 8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파트 1 절차 총칙, 파트 2 거절 이유, 파트 3 출원 절차들, 파트 4 심사관님의 심사와 공개, 출원 공개 같은 거.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었고, 파트 5가 특허권, 실시권, 질권, 파트 6 침해 실체라고 해서 침해금지,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1, 2, 3 하는 거랑 입증 책임 경감시켜주는 것들. 그다음 파트 7이 심판소송, 침해 절차. 마지막 파트 8이 PCT였습니다. 오늘 절차 총칙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강의 진행은 이게 이제 우리 조문 노트입니다. 기본 강의에 썼었던 조문 노트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조문을 체크하면서 같이 필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조문 노트 자체는 필기된 거는 이제 PDF 파일로 올려드릴 거고요. JHJ 그룹에다가. 우리 종합반 분들은 제가 종합반 카톡에다가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변리사스쿨 여기에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가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는 2개로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수업이 끝나면 책으로도 나오긴 나올 건데, 책으로는 이제 하나로 나올 건데 수업 시간이 이제 2개씩 나올 겁니다. 하나가 표로 돼 있을 거고 하나가 내용 정리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일단 수업 시간에는 프린트로 나가는 거, 이거 참고할 거고요. 그 자료는 요 2개로 갈 거예요. 자료는 요 2개. 절차 총칙부터 그 개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조문노트 1페이지입니다. 조문노트 7페이지 그러니까 조문노트 7페이지. 그리고 보충 프린트도 잠깐 보시면 보충 프린트에서 조윤중 특허 서브집이라고 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파일상으로 2페이지 보시면 일단 그 교재 기준 법령들 써놨어요. 이게 조문노트하고도 다릅니다. 특허법 같은 경우 2020년 12월 10일 시행 기준으로 이제 제가 조문특강 갈 건데, 우리 기본 강의 때 썼던 조문노트에서 추가적으로 개정된 사항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첫 시간에 할까 마지막 시간에 할까 하다가 그냥 조문특강 마지막 시간에 하려고. 조문특강 마지막 시간에 제 개정법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첫 시간에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갖고 조문노트 이후에 개정된 사항들이 좀 있다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또 써놓은 이유가 이 교재 이후에 또 개정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는 또 기준점이 이거다를 이제 알아두시라고 여기다 해놨어요. 시행령은 2020년 7월 14일, 이것도 우리 조문노트 이후에 또 수정된 게 있고, 시행규칙도 2020년 10월 14일, 이게 우리 조문노트 이후에 수정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용신화법 시행령도 2020년 7월 14일 좀 뒤쪽인 거고, 판례는 여기에 모든 판례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우리 판례 강의에서 하는 판례 노트에서 주요 판례 몇 개만 여기다가 샘플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딩 케이스 몇 개만, 전부 판례는 아니고. 근데 그 판례들은 2020년 7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로 가고, 나중에 우리 저녁에 판례 강의하죠. 거기서도 판례 노트는 2020년 7월까지 기준으로 잡아요. 그럼 그 이후 판례들은 제가 게시판에 올리거나 아니면 전부 다 최종 정리 강의에서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시험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아시라고 여기 앞에다 한 거야.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개정되고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보면 절차 총칙의 내용 개괄 있죠. 우리가 절차 총칙에서는 당사자를 본인이라고도 합니다. 본인. 이게 본인의 능력이었어. 본인이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능력이라고 해요. 그 당사자 능력 보고. 그 다음에 대리인은 대리인 권한. 이것도 대리인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대리인 능력. 그 다음에 서류. 이게 작성, 제출, 송달이었어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내가 송달 받는 거 특허청에서 그 라인들. 그다음 기간이 먼저 계산하고 언제까지인지, 그 다음에 연장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후 보완과 정지로 가는 거. 계산, 연장, 추후 보완, 정지. 이제는 큰 흐름들 가져가면서 외우시면 돼 다. 그 다음에 수수료 같은 경우는 반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환 사유들 자세하게 좀 정리 좀 할 거예요. 수수료 반환 사유들. 이제는 기본 강의처럼 그 순서대로 안 나갈 거니까 이 수수료 반환 사유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심판 쪽 반환 사유예요. 그걸 그렇게 통틀어서 해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이전할 때 절체 속행이 당사자 바꿔버리는 거, 바뀐 권리자로 당사자도 바꿔버리는 게 이게 절차 속행이고, 효력 승계. 그렇게 그 당사자 바뀌어버리면 이전 당사자가 된 거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 다음에 취하 포기가 법률에 따라 절차 취하되는 거, 법률에 따라 절차 포기되는 거, 이걸 이제 외워야 돼. 취하 간주, 포기 간주 되는 것들, 그거 싹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파트 1 절차 총칙이에요, 이게. 이 중에서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그려드리면 이거야. 그래서 이 그림은 특허청에서 거절 결정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거절 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예시를 해놓은 거예요. 절차 총칙에서 배운 모든 쟁점을. 이거 거부심 심판 청구할 때 여기 청구인, 이걸 당사자라고 해. 근데 이 청구인은 능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리인들이 필요합니다. 그 여기 3조, 4조, 5조. 3조가 미성년자, 4조가 비법인, 5조가 제외자. 얘네들은 다 더 필요해, 사람들이. 이따 정리할 건데 3조가 법정대리인, 4조가 대표자나 관리인, 5조가 특허관리인, 이렇게 대리인들이 더 필요하다고. 이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혼자 못하거든. 그게 이제 본인, 당사자의 능력 파트. 그 다음에 당사자 쪽에 이거 11조 있어. 11조가 당사자가 복수일 때, 2인 이상이 절차를 진행할 때, 그때 대표자를 선임할 수가 있어요. 대표자 선임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 여기까지가 당사자 파트고, 그 다음이 대리인 파트가 여기. 대리인은 무조건 권한이 할 수 있냐 없냐가 다 서면 증명돼야 돼. 서면 증명. 서면 증명하는 게 7조. 그 다음에 6조가 이제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 특별수권 사항 같은 게 더 필요하고, 출전투 신청 후 불복. 그 다음에 시규 5조A가 이게 포괄위임 제도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 이따 정도만 알아두라고 했고, 7조A가 추인, 그 다음에 9조, 10조, 12조, 13조 이런 것들이 더 있습니다. 이 대리인 쪽. 그리고 서류라는 게 먼저 작성한다 그랬지. 작성할 때 여기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작성할 때 그 제출하는 사람 성명하고 주소 쓰던가 고유번호 쓰던가 둘 중에 하나 써야 돼. 그때 고유번호 받는 거, 이게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 그 서명하거나 전자서명해라 이런 건 안 나와. 그게 작성 파트였어요. 그러니까 고유번호 쓰던가 서명하던가, 이게 작성 파트. 그 다음에 제출. 이거 심판 청구서 제출하면은 기간 안에 제출의 효력 발생이 나와야 돼. 제출의 효력 발생이라는 게 특허청이나 심판원에 그 제출된 서류가 도달된 날이 효력 발생 시점인데, 우편으로 제출했을 때는 우체국 도달이 이런 거 있었죠. 그게 제출. 그 제출이 이게 접수가 이게 제출의 효력 발생 시점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송달이라는 게 거부심 기간 잡으려면 받은 날부터 30일이야. 이거 받은 날이 언제인지, 이건 송달의 효력이라 그래. 그러니까 제출의 효력이란 것과 송달의 효력, 시점 잡는 거지. 이게 송달의 효력. 송달이라는 게 특이점이 직접 주는 거, 우편을 주는 거, 온라인 주는 것도 있는데 가장 특이점이 공익송달이라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게. 여기까지가 서류. 그 다음에 기간이 이거 30일 계산하는 거, 말일이 언제인지. 기간 계산은 연하고 월은 연은 쉽고 월 조금만 조심하시고 일은 그냥 하나 둘 셋 넷 세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나중에 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계산했을 때 이거 30일이 좀 부족하다 그럼 연장. 그 다음에 연장도 하지 않은데 끝났다. 그럼 추후 보완이 있으면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기간 내에 정지가 돼서 기간 카운팅이 멈춘다. 이렇게. 계산 연장 추후 보완 정지. 계산 연장 추후 보완 정지. 그 다음에 수수료라는 게 이걸 심판 청구서 내면서 관련된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심판 청구료를 나중에 돌려주는 게 있어요. 이 수수료 반환 사유들. 그거 나중에 좀 잘 좀 정리할 겁니다. 뭐 맨날 심시하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수수료. 그 다음에 반려하고 절차 무효가 이거 심판 절차는 좀 애매하긴 한데 심판 절차는 제가 방식이 꼬였다 그랬었죠. 그래서 반려하고 절차 무효라는 심판원장님의 방식도 하는데 심판장님의 방식, 이게 민사소송적인 방식도 있다 그랬어. 그래서 좀 꼬이긴 했는데 원래는 뭐 기간 오버하거나 이런 거 작성 좀 제대로 안 하거나 여기 주소나 고유번호 안 쓰거나 이런 게 다 반려 사유. 그다음 뭐 수수료 안 내거나 여기 뭐 3조 위반이거나 이런 게 무효 사유. 이런 거 나중에 좀 정리해서 이제 완벽하게 좀 외울 겁니다. 특히 일단 주요 반려 사유 이제는 외울 거예요. 주요 반려 사유. 그리고 권리 이전 시 절차 속행하고 효력 승계라는 게 요리하다가 이게 거저점 불복 심판 청구인이라는 게 이게 출원인이야.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 발명을 팔아. 그게 권리 이전이야. 팔았을 때 새로운 권리자한테 당사자 바꾸거나 기존 당사자가 진행했던 절차 그대로 이어지거나 이게 권리 이전인 거고, 취하 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에 따라 취하되는 사유, 포기되는 사유 이거 외우시면 돼. 여기 특박권 이전 써놨네. 그렇게 취하 포기는 그 법률에 따라 취하되는 거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절차 총칙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개괄은 기본 강의에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거 그냥 폰만 잡으시는 거고, 복습할 때도 이런 개괄은 더 이상 이제 자세하게 복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먼저 당사자부터 가겠습니다. 3조부터인데 이거부터 갈게요. 보충 프린트 3페이지 보시면 보충 프린트 3페이지에서 제가 큰 목차 쓸 때마다 또 옆에 괄호 있죠. 괄호가 세부 목차들이야. 그러니까 이거 내용 개괄하는데 도움되시라고 큰 목차 옆에 또 세부 목차들을 다 괄호하고 넣어놨어요. 이 당사자 쪽이 능력하고 보수 당사에 이렇게 두 쟁점이 있고, 또 능력을 가면 제가 권리 능력, 절차 능력 두 개를 써놨죠. 이거 일단 외우셔야 돼. 그게 뭐냐면 1번 서에서 표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절차하고 그 오른쪽에 권리 능력, 절차 능력이 모두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절차. 이걸 구분해서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뭘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비법인 사단 재단이 권리 능력이 없어요. 비법인 사단 재단이 밟을 수 있는 절차는 하면서 시험 문제 나와. 그러니까 틀린 지문으로는 비법인 사단 재단이 밟을 수 없는 절차인데 밟을 수 있다 해서 틀린 지문 나온다고. 그거는 컨셉을 이렇게 잘 쓰면 돼. 권리 능력이 있어야지만 밟을 수 있는 절차는 출원인 특허권자만 밟을 수 있는 절차야. 출원인 특허권자가 아닌데도 밟을 수 있는 절차로 외우시면 되는 거야. 잘 보시면 먼저 우측표부터 볼게요. 우측표. 권리 능력, 절차 능력이 모두 요구되는 절차. 우측에 보면은 표가 지금 두 줄로 나눠져 있는데 윗줄이 출원 절차고 밑에 줄이 특허권 절차야. 윗줄이 출원 절차고 밑에 줄이 특허권 절차인데 거불심 빼고 아무튼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윗줄이 출원 절차고 밑줄이 심판 절차라고 보시면 되네요. 윗줄이 출원 절차, 밑줄이 심판 절차. 윗줄에 보면 출원, 보정, 분할, 변경 등이 이게 다 출원인만 할 수 있는 절차예요. 출원인만 할 수 있는 절차는 비법인 사단 재단이 밟을 수 없습니다. 출원인만 할 수 있는 절차는 비법인 사단 재단이 밟을 수가 없어요. 출원, 보정, 분할, 변경. 그 다음 밑에 각종 무효 심판 피청구인. 피청구인 쪽이 특허권자입니다. 특허권자가 하는 것은 못해요. 그 다음에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하고 적적 권리범위 심판 이제 좀 개념 좀 잡히시나요? 소극적에서는 피청구인이 특허권자고 적극적에서는 청구인이 특허권자예요. 그다음 거절결정 불복 심판은 특허 출원에 대한 거부심은 출원인인 거고, 존속기간 출원에 대한 거부심은 특허권자야. 이것도 다 출원인 특허권자가 할 수 있는 거고, 정정심판 특허권자가 할 수 있고요. 통실어 청구인 피청구인은 이게 선언 권리자하고 후원 권리자입니다. 선언 특허권자하고 후원 특허권자라고 그걸 얘기한 거고, 그다음 위 심판들에 대한 재심. 위 심판들 했는데 재심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똑같이 이게 다시 하는 거니까 걔네들. 얘네들 빼고 왼쪽을 이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출원 단계에서는 심사 청구 정보 제공. 이건 대표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심사 청구 정보 제공.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절차예요. 심사 청구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취소 신청이 이거 내가 무효 심판하고 구분하라 그랬어. 취소 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취소 신청은.
그 다음 무효심판 청구인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거 비법인 사단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비법인 사단도 뭔가 침해행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효심판 청구인, 취준주의 무효심판 청구인. 그 다음에 소극적권학하고 적적권학도 상대 반대로 소극적권학의 청구인, 적적권학의 피청구인.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심판의 재심. 왼쪽 표를 외우시면 되는데, 느낌은 오른쪽 표가 추론인 특허권자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추론인 특허권자가 할 수 있는 거 빼고 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됐습니다. 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상 심사청구 정보 제공이니까 이건 좀 잘 알아두시고, 심사청구 정보 제공은 비법인 사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권리능력 파트. 비법인 사단 재단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비법인 사단 재단으로. 지금 한 게 여기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게 여기 파트야. 이거 이제 외워. 비법인 사단 이름으로 요거 심사청구, 특허 취소 신청, 그 다음에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인 여기 저 박스에서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게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이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추론인 특허권자 빼고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자세하게 쓴 게 이 박스라고. 그 다음에 재심의 청구인 피청구인. 이 심판했던 거 다시 하는 게 재심이니까 그 꼽사리를 따라가는 거.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거라고. 심사 청구하고 여기 이제 정보 제공을 안 써놨네요. 심사 청구하고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심사 청구하고 정보 제공. 참고로 정보 제공 여기 안 써있지만 이 표 자체가 심사 기준에서 나온 겁니다. 심사 기준. 심사 기준에서 나온 거여서 정보 제공도 같이 알아두세요. 여기까지가 권리 능력 쟁점. 그러면 이런 건 내가 이제 어디다 뭐 서브집이나 아니면 조문집이나 어디도 내가 써놓질 않았는데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그냥 말씀만 드리면, 예를 들어서 비법인 사단이 추론을 했어. 그러면 제 사견으로는 반려가 될 거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람이 권리 능력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아마 반려가 될 겁니다. 반려. 근데 이건 사견이에요. 명확하게 어디도 없어요. 그냥 저희도 실무할 때 특허청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이제 안 넘어가면 또 공부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중간중간 사견은 말씀드릴게요. 근데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시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절차 충족인데 절차 충족에서 뭔가 문제가 됐다면 다 방식 문제인 거예요. 그럼 반려 아니면 무효인 거야. 근데 그걸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내가 잡아드릴 거고, 필요 없는 거는 안 써놨으니까 사견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절차 능력 갑니다. 절차 능력은 1, 2, 3가 있지? 3개. 절차 능력. 여기 있어요. 여기 각주 3번에 1, 2, 3. 이거 조문노트 각주 3번에. 능력에 하자 있는 사람, 미성년자 피한정이 피성년 우견인, 비법인, 난 제외자, 얘네들 문제. 이거 외우세요. 미성년자가 지가 혼자 해. 그럼 이건 무효사유. 그 다음에 내가 비법인은 이거 조문 없다 그랬어. 근데 제 사견인데 아마 이것도 무효사유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외우세요. 제외자는 반려유통지야.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르냐면, 절차 무효사유로 가면 극복이 가능해. 응?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사자한테 능력의 하자가 있으면은 지 혼자 못 밟는다는 거지 아예 못 밟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보조인만 있으면 돼. 능력이 있는 사람의 보조만 받으면 된다고. 근데 그게 미성년자 등은 처음부터 보조인과 같이 안 했어도 나중에 집어넣는 게 가능해. 근데 제외자는 처음부터 같이 안 했으면 나중에 집어넣는 게 안 돼. 그 이유가 얜 절차 무효사유고 얜 반려사유여서 그래. 그래서 이거 되게 사소하지만 가끔가다 7년에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그 절차 무효사유로 가면 이거 먼저 보정명령 한다 그랬었죠? 그 이 보정명령에 대응해서 의견서하고 보정서를 낼 수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냐면 보정서를 낼 수가 있다고. 근데 반려사유로 가면 이거 반려이유 통지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얘네 이거 의견하고 똑같은 건데 명칭만 좀 다른 거예요. 소명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소명서 낼 수 있으면서 얘가 수정이 안 돼. 그게 좀 핵심적이라고. 얘는 보정을 못 해요. 뭐 할 수 있냐? 얘 그냥 당장 빡구나 내가 다시 낼게. 반려 요청밖에 못 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얜 극복이 불가하고 얜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거 차이. 그걸 제가 서브집에도 여기다가 저 그림 그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 서브집에 4페이지에 반가로서 한번 절차 능력해서 거기 보시면 괄호에 흠결 사유 극복 가능 여부라고 써놔서 그게 3조 미성년자하고 5조 재해자 대비한 겁니다. 3조 미성년자하고 5조 재해자 대비한 거.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는 다 나왔네. 미성년자 등은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거고요. 비법인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필요한 거고요. 제외자는 특허 관리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절차 능력. 그래서 요 표를 외우시면은 절차 능력 쪽은 뭐 웬만하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조문 점검하면 3조. 그리고 이런 게 제가 저번에도 기본 강의 때도 뭐 살짝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문제의 변별력, 그러니까 누구는 100점, 누구는 그냥 90점, 누구는 80점 이거를 가리는 거를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난이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너네 이런 것도 봤어? 하는 걸로 이렇게 변별력을 가리는 그런 그 뉘앙스가 있어서요. 그런 측점으로 또 쟁점들을 좀 잡아드릴게요. 조문 특강에서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쟁점이 아니라 이런 것도 봤어 하면서 변별력 가리려고 낼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뉘앙스를 좀 제가 포인트도 좀 잡아드릴게요. 네, 3조. 미성년자 피현종에게 피성년 의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꼭 필요하고요. 이런 거야. 다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독립해서 법률할 수 있는 것은 법정 대리인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포인트.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뜬금없이 쏜그림 찾기 문제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 피성년 후견인은 무조건 빠져. 얘는 없어요. 그런 게 이제 되게 하나도 실무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데 변별력 가리는 문제로 나옵니다. 뭔 소린지 알죠? 이건 민법 문제인데 특허에서 뜬금없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건 미성년자와 피한정 의견인만 독립해서 법령에 쓰는 경우는 법정 대리인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고 피성년 의견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그럼 빠져 있다고. 얘하고 얘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이걸 비법인이라고 하고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쟁점들은 이건 권리 능력 쟁점이라고 해서 뭐 심사 청구나 여기 안 써 있지만 정보 제공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는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5조 얘도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 검문자 이거 제외자라고 하는데 얘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또 가능해. 특허 관리 없이도 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특허청에다가 나 호텔 어디에 주소에 있으니까 일로 절차 밟으시면 돼요라고 하면 특허 관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호텔로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특허 관리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포인트. 이거 가르쳐주시고. 근데 그거 아니면 특허 관리인에 의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다가 그 하나 더 가면 PCT 쪽인데 여기다 할게요. 여기 이게 지금 5조입니다. 요 제일 위에다 할게요. 여기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우리가 PCT가 추론해서 방식 보는 거, 그러니까 보안 명령과 보정 명령 이거 하는 게 파트 1이야. 이걸 우리가 수리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방식 업무 하는 거야. 방식 업무. 파트 1.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은 심사하고 공개를 국제 단계에서도 또 한다고 그랬었죠. 파트 2가 심사하는 게 국제조사, 그 다음에 공개하는 게 국제공개. 우리 특허는 심사와 공개가 특징이거든. 이거를 국제 단계에서 또 해. 그 다음에 심사 굳이 또 받고 싶다 하면 국제예비심사. 이게 심사와 공개. 그 다음이 파트 3가 이제 각 국가 가는 거야. 파트 1, 2까지는 국제 단계라 그래. 그래서 와이퍼 쪽에서 주관하는 거고 이제 파트 3는 구체적으로 각 나라 가는 거지. 한국, 미국, 일본 이런 데. 그걸 지정국이라 그래. 지정국 가서 진입하는 게 파트 3.
그리고 파트 4가 진입 후 또는 진입 완료 후 특례. PCT가 이렇게 파트 1, 2, 3, 4가 있었는데 이 파트 3 할 때 이 진입 시점까지는 PCT에서는 특허 관리인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특허 관리인 없이도 할 수 있어. 이거 진입 절차는 제외자라 하더라도 특허 관리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6조. 그거 같이 하는 거지. 5조 206조. 뭔 소린지 알겠죠? 처음부터 한국에서 출원한 거는 처음부터 무조건 특허 관리인이 있어야 돼. 근데 PCT 출원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이게 진입 절차까지는 특허 관리는 없어도 돼. 그래서 이거 대비하는 거야. 이거 어디로 대비하는 거냐면 뭐 서브집에는 간단히 써놨는데요. 이게 한국 출원이야. 근데 제외자가 특허 관리인이 없어. 그러면 반려야. 그냥 끝이야. 근데 PCT 출원이 한국 진입이에요. 근데 제외자가 특허 관리인이 없어. 이런 반려가 아니라 이 방식에 문제가 안 된다고. 이거 오케이야. 오케이인데 나중에 어떻게 가? 이 단순한 게야. 이게 기준일부터 2개월이었나요? 기준일부터 2개월까지 특허 관리인 선임하지 않으면 그때 취하를 시켜버려. 이렇게. 이거 이제 대비하는 거. 내가 여기 좀 제외자라고 써놓은 것은 이거 특허 관리인이 없을 때. 이거 이제 대비하시는 거야. 한국 출원했을 때랑 PCT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랑. 제외자 취급. 물론 특허 관리인 부재하고 국내 체류도 아닌 거고 당연히 국내 체류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문 특강은 이런 식으로 비슷한 제문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니까 이제 외워야 되는 거. 외운다는 게 이거지. 이제 특허 관리 없으면 반려사유, PCT에 특허 관리 없으면은 일단은 오케이인데 2개월, 기준부터 2개월 이거 이제 외우고 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취해야 된다는. 여기까지가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능력이었어. 그래서 지금 당사자 파트 하고 있는데 당사자에서 능력 파트가 끝난 겁니다. 능력. 그 다음이 이 복수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2인 이상일 때 복수 당사자. 저 복수 당사자까지 하고 잠깐 한 5분 끊었다가 또 이제 이어서 갈게요. 5분 정도 끊었다가. 그러니까 쟁점마다 조금씩 이제 끊으면서 가겠습니다. 쟁점마다. 그 다음에 복수 당사자는 11조입니다. 복수 당사자는 말 그대로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2인 이상인 경우예요. 2인 이상이 절차를 밟으면 각자 대표예요. 각자 대표라는 게 각자가 서면 제출해도 서류 반려나 절차 무효나 아무것도 안 된다는 소리야.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당사자가 2인 이상일 때 꼭 모든 당사자가 함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야. 각자 대표. 다만 예외가 여기 출전특 신청 후 불복에서 특복 빠진 거. 이거 6조하고 똑같은 거라 그랬죠? 6조가 출전특 신청 후 불복 아니야. 거기서 특복 빠진 거. 특허권 포기하고 복대리인 선임 빠진 거. 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 이거 존속기간 취하. 그 다음에 특이 빠져 있고 특허권 포기. 그 다음에 신청 우. 이게 우가 이거 국내 우주. 그 다음에 이게 132조의 17이 거불심입니다. 거불심의 불. 그 다음 복대리인 빠지고 출전투 신청 후 불복에서 특복 빠진 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대표자를 선임하게 되면 이제 대표자만 밟을 수 있어요. 그때 서로 간의 당사자가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거나 누군가가 좀 불편하다 하면은 그냥 저 사람이 다 해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 내가 못 믿는 애가 무슨 이상한 소문 내면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자를 선임해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리인 파트가 똑같아. 대표자 선임할 때에는 이제 대표권이라는 걸 줘요. 위임장하고 비슷하게. 이 사람을 대표자로 하면서 어떤 권한들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대표권을 주면서 그걸 이제 서면 증명하는 거지. 서면 증명하면서 대표자를 선임할 수가 있어. 특허청이나 심판원에. 그러면 대표자는 그 대표권 범위 내에서 대표자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나 절차를 밟을 수는 없고요. 대표자만, 이게 만 같은 거 들어가면 보통 시험 문제에서 틀리는데 맞는 경우 몇 개만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릴게. 보통은 1차 시험 문제에서 객관식에서 만이란 거 들어가면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많이 맞는 거. 대표자만 대표할 수 있다는 게 대표자만 절차 밟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런 거는 이제 또 사견은 넘어갈게. 대표자 말고 이상한 사람이 서류를 제출했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뭔가 또 방식이 문제가 될 거야. 근데 난 모르겠어요. 무효 사유 같은 거 이런 거 갈 것 같은데 왜냐면 사유가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아서. 왜냐면 대리인 문제도 다 무효 사유로 가잖아. 근데 그런 건 사견이니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렇게 안 하면 다 방식에서 문제되는 건데 전부 모든 쟁점을 반려사유나 무효 사유나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애매한 것들도 많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으면 찝찝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건 내가 사견을 얘기하고 넘어가 있다고.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뭔지 알겠죠? 그래, 이것도 대리인하고 똑같은 거. 서면 증명한다는 게 방금 말씀드렸죠? 대표권에 대해서 이렇게 위임장 비슷하게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게 복수 당사자. 각자 대표와 대표자 있으면 대표자만. 그 다음에 우리 조문 특강은 여기서 끝내질 않을 거예요. 우리 조문 특강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교를 할 건데 이것도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이게 그냥 한국 출원이잖아. 그냥 한국 출원에서는 본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내 의사에 따라서. 근데 PCT 출원 같은 경우는 내가 파트 1이라고 써줄게. 내가 이거 헷갈리지 않게. 파트 1하고 파트 3하고 잘 구분하셔야 돼. 내가 아까도 저 다시 필기해드릴게. 여긴 파트 3 얘기였어요. 파트 1하고 파트 3는 다른 거야. 파트 1 단계 이런 게 있어요. 파트 1 단계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다 PCT 출원할 때 대표자를 선임을 안 해, 애들이. PCT 출원을 여러 명이서 했는데 그들이 대표자를 선임을 안 해. 그러면 특허청에서 귀찮아서 대표자를 지정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긴 이게 있어. 대표자 지정이. 알아만 두시면 돼. 그 대표자 지정은 어떻게 하냐면 그 출원서에 기재된 애들 중에서 제내자하고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 얘네들 중에 첫 번째로 기재된 자. 출원서 이렇게 순서대로 기재해요. 그 순서대로 기재했을 때 제일 위로 올라가서 제일 위에 애들 중에서 내국인 제내자를 대표자로 잡아버려. 특허청에서 아예 지정을 해버릴 수 있는 거. 이게 한번 기출문제 나왔을 거야. 내국인 또는 제내자 중 첫 번째로 기재된 자. 이 사람을 잡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돼. 저 서브집 보시면 내가 내용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당사 쟁점이었었고 잠깐만 5분만 끊었다가 대리인 쟁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가 가겠습니다.